네, 아침에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좋은 아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무겁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네, 다들 깜짝 놀라서 일어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6시 반, 네, 위급 이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네, 북한이 남쪽으로 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는 지금 이런 소식이 오늘 새벽 6시 30분 전해졌고 때문에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이 경계경보 사실 사이렌이 같이 울리면서 굉장히 좀 놀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급 재난 문자도 이제 휴대전화에서 삐삐삐 소리랑 같이 아마 울렸을 텐데 서울 지역의 기준으로 했을 때 볼 땐 지금 보시는 저런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다. 국민 여러분들 대피할 준비를 하셔라 라고 해서 좀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긴 할 텐데요. 하지만 어떤 결론적으로 오발령이다라고 다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거는 맞습니다만 일단 32분에 서울 지역 경계경보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요 얘기는 오발령이다라는 점, 이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뭐 위태롭고 이 급박한 대피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이유, 북한이 물론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민방공 경보 해제, 민방공 경보 해제, 정상 업무에 복귀. 지역에서는 6시 30분 실제로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하는 상황이 빚어졌고요. 지금 경보 해제 발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8시 1분을 기준으로 일단 대청도 백령도 부근에서도 경보가 해제가 됐다. 경보 해제를 발령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민방공 경보 해제, 민방공 경보 해제, 정상 업무에 복귀. 오늘 새벽 6시 29분, 이 합참이 밝힌 시각으로 따지면 6시 29분 북한이 계속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새벽 29분이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일단 발사체를 쐈다라는 거 때문에 지나가는 이 백령도 민방공 경보 해제, 민방공 경보 해제, 정상 업무에 복귀. 된다라고 경보가 울렸었고요.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피 경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 백령도 대청도 부근은 실제로 주민들이 대피를 한 지역입니다. 지금 조금 전 8시 1분으로 경보 해제가 발령이 됐는데 백령도 주민을 네, 저희가 잠시 뒤에 연결을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 기사를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북한이 오늘 5월 31일 새벽 6시 29분에 예고했었던 본인들은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어제 북한의 군서열 2위인 미병철 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민방공 경보 해제, 민방공 경보 해제, 정상 업무에 복귀. 6월에 발사할 거다. 그리고 이 발사하는 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정찰 위성을 6월에 발사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5월이죠. 5월 31일입니다. 김열수 교수님.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급하게 좀 모셨습니다. 네. 6월에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5월에 발사를 한 건 뭘까요? 북한스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북한스럽다. 예, 왜 그러냐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라고 다 통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좌표까지 다 알려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병철이가 30날 등장해서 6월 달에 발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정말 북한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발사한 것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민방공 경보 해제, 민방공 경보 해제, 네. 정상 업무에 복귀. 군사 정찰 위성일까? 그렇지 않으면 ICBM일까? 이런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병철이가 그래도 북한의 군서열 2위인데 네. 6월 달에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발사한 것은 네. 이것이 정찰 위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데 그 네. ICBM이요. 크게 보면 이제 우리 화성 17형이 있고 화성 18형이 있는데 네.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의 끝판왕이고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의 이제 뭐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장거리. 근데 두 개 다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각 발사는 시험을 다 해서 성공을 했지만 네. 한 번도 정상 각도 발사 시험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상 각도로 한번 이제 물론 연료량은 좀 조절을 해서 네. 원래 나가도록 돼 있는 12,000km나 15,000km 민방공 경보 해제, 민방공 네. 경보 해제, 정상 업무에 복귀. 발사함으로써 그 각도는 그 사거리는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정보가 나오면 네. 이것이 ICBM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이 얘기하는 정찰 위성인지는 뭐 알 수 있겠지만 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일단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위성인지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지 대륙에서 대륙을 쏘아 아주 먼 거리를 쏘아 올리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쏘아 올린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정찰 위성이 아니라 만약에 ICBM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백령도 대청도 주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처로 지금 ICBM이 날아갔다라는 얘기인 건데 백령도 주민 민방공 경보 해제, 민방공 경보 해제, 정상 업무에 심효신 복귀.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깜짝 놀라셨죠? 오늘 새벽에 상황이 어땠을까요? 뭐 어제부터 이제 그 대대적인 뭐 경고의 그 방송이 이제 백령 면사무소 통해서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언제 이런 상황이 발발할지 모르니까 긴장감 속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이른 아침이라 네. 깜짝 놀라서 급하게 전부 다 대피소로 대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대피를 어디로 하신 거예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제 대피소가 다 이제 건설돼 있는데 네. 이제 본인 이런 비상 발발 시에 이제 늘 대피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동네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비상 사이렌을 통하고 또 면사무소에서 이제 긴급 방송이 터지면서 이제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가 다 민방공 경보 해제, 민방공 네. 경보 해제, 오늘 정상 말고 업무에 복귀. 사실 백령도 대청도 주민들은 사실 이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이나 이런 쪽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자주 대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 말고 직전에 대피는 언제 하셨을까요? 얼마 만에 대피인 겁니까? 오늘 있었던 대피가? 글쎄요, 저번에 언젠가도 얘네들 동해안 쪽으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체가 있었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이 발발할 때마다 이제 대피소에서 늘 항상 이제 이런 관공소나 네. 군부대청을 통해서 이제 비상 방송이 나오죠. 그래서 네. 이렇게 상황이 발발할 때마다 좀 늘 항상 긴장할 수 있는 밖에 살 수 없는 부분이라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일단 미리부터 어쨌거나 북한이 예고를 했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다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씀처럼 지금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생업은 그러면은 그 긴장 기간 동안에는 생업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은 이런 일이 발발하면 네. 우선은 관광객이나 여행업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생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서 이곳을 이제 여행자들이 먼저 한번 주춤하게 되고 네. 또한 이 불안한 곳에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생활이 이제 피폐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도미노 현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내부에서 물론 안전하게 대피를 한다고 하지만 네. 늘 불안감하고 긴장감은 전쟁 반세기 넘은 동안 똑같은 상황이 발발하기 때문에 늘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외롭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놀라셨을 텐데 일단 조금 전에 8시 1분을 기점으로 지금 백령도도 똑같이 지금 일단 경보가 해제가 된 상황이죠. 그럼 이제 대피소에서 나오셔도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방금 전에 좀 나왔고요. 또한 네. 좀 이른 아침이라 이제 이번에 지금은 농번기철이라 네.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 주민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뭐 어떻게 그냥 노출돼 있던 상황이고 네.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전부 다 들어가서 지금 정상적인 생업에 다시 한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유 참 놀란 가슴 좀 진정시키시고요. 네, 저희 또 전화에 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직접 백령도 주민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북한이 예고를 하고 쏜 거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좀 대피를 해야 되는 이른바 방공완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전쟁이 난 것과 다를 바 없이 굉장한 긴장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좀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교수님. 네. 지금 정말 전쟁이 난 것처럼 긴장 상태다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아까 나온 게 대피하라는 이런 문자, 이 안내가 이 오발령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백령도, 대청도는 실제로 대피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저희 지도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발사 화면. 네. 북한이 남쪽으로 쐈습니다. 남쪽으로 쏘면서 백령도, 대청도는 약간 이 범주에 들기 때문에 혹여나 싶어서 지금 대피를 하라고 한 거일 텐데 일본 오키나와도 지금 밑에서 주민들 다 대피했거든요. 그럼 지나가면서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 이쪽 남해 쪽이나 이런 데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정확한 화살표는 아니거든요. 네, 정확한 화살표도 아니고요. 네. 지구라고 하는 것은 둥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호가 발사된 것을 조금 상상해 보시면 네. 금방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누리호가 발사돼서 일단 추진체가 분리된 게 대충 얼마 시간이 걸렸는지 기억하세요? 그것이 네. 123초, 125초. 그러니까 2분이죠. 네. 그리고 나서 페어링이 분리된 게 234초니까 네. 38이 24 그러면 한 3분. 네. 그리고 나서 2단 추진체가 분리된 게 272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면 한 5분 내로 모든 게 1단 추진체, 그다음에 페어링 분리, 2단 추진체. 네. 만일 북한이 오늘 쏜 게 정찰 위성이 맞다라고 하면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5분 내로 이제 1, 2단이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구 공률이 있으니까 북한이 이제 통보해 준 지점이 있어요. 네. 10개 지점이 있는데 그 10개 지점이 1단 추진체가 떨어질 곳, 그다음에 페어링이 떨어질 곳, 그다음에 2단 추진체가 떨어질 곳을 다 이제 좌표로 찍어 볼 수 있단 말이죠. 네네. 찍어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1단 추진체 같은 경우에는 군산 서쪽 한 200 몇십 킬로, 네. 그다음에 그 페어링은 제주도 남방 한 몇백 킬로, 그다음에 이제 2단 추진체는 저쪽 필리핀 루손섬 근방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화살표를 그대로 보시면 네. 저게 우리 남한 영토를 그냥 그대로 관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영토를 관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대신에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동창리 바로 근방이잖아요. 거기서 바로 떠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위치에 딱딱딱 떨어지도록 돼 북한이 있는데 얘기한 그 위치에 딱 그렇죠. 떨어지면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실패하면 네. 그 중간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10초 있다가도 떨어질 수 있고 20초 있다가도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 떨어지는 위치가 백령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경보가 발령이 되고 또 주민들이 대피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에 이게 경보 발령 난 것은 얼른 다시 취소를 하긴 했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거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조금 더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오발령 부분은 좀 살짝 잠시 뒤에 좀 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쏜다고 했는데 6월이 아니라 5월 31일 그것도 아침 대바람부터 지금 새벽부터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들 이 위급 긴급 문자 이 문자 삐삐삐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빚어졌는데 일본 오키나와는 실제로 주민이 대피를 했고요. 우리 백령도 지금 좀 전에 들으신 백령도 주민, 대청도 주민분들도 다 대피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다시 방공호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피 명령이 지금 해제가 된 오키나와도 지금 긴급 대피 명령이 해제가 됐다라고 NHK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도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부분은 윤영걸 대표님. 근데 보통 우리가 NSC를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그럼 NSC를 바로 이 주재를 하는데 이번에는 안보 상황 점검 회의입니다. 왜 NSC를 바로 안 열고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먼저 여는 걸까요? 그거는 아마 그 이번에 나온 게 우주 발사체냐 탄도 미사일이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위반은 위반인데 네. 이게 우주 발사체나 탄도 미사일이나 사실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그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먼저 한 거 아닌가? 위성이라고 한다면. 위성이라고 한다면 뭐 미리 예고도 됐고 네. 충분한 어떻게 준비도 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NSC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닌 것 같다. 네. 뭐 이래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한 거 아닌가? 물론 유엔 위반은 틀림없이 위반이고 우리한테 위협은 되긴 하지만은 네. NSC 단계까지는 아직은 좀 검토하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 네. 지금 말씀처럼 아직 위성인지 ICBM인지 뭐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보 상황 점검 회의. 그런데 만약에 이게 NSC가 연이어서 열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ICBM이구나라고 사실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북한에서요. 네. 이거 31일부터 11일 사이에 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NSC 상임위원회 회의 벌써 했어요. 네. 해서 어떤 정찰 자산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하는지를 다 논의했고요.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이미 다 논의는 끝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이것이 ICBM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찰 위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열어놓고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후속 조치들을 이제 취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점검회의 먼저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NSC 상임위원회 회의할 거고 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NSC 회의까지 하겠죠. 그런데 만일에 네. 이것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네. 중간에 사라졌다, 폭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1단 추진체가 떨어지고 페어링이 분리돼서 떨어진 지점이 있고 다시 2단 추진체가 제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다른 상황의 뉴스가 나올 텐데 네. 지금 이것이 이제 중간에 사라졌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ICBM이 가다가 실패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얘기하는 군사 정찰 위성 1호가 뭔가 지금 1단에서 추진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폭발을 한 건지 네. 이건 지금 모른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정보가 좀 확인이 되면 그 추가적인 후속 조치들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또는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해요. 네, 이상식 실장님. 예, 새벽에 시민들이 단잠을 이렇게 깨워놓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래놓고 이제 안보 NSC가 아닌 안보 점검 회의를 한다.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모든 준비 다 했고 뭐 사전에 네. 회의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처럼 이 정부가 이제 뭐 대일 저자세 외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속도로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미일 안보 체제로 급속하게 편입은 됐는데 네. 그에 반해서 준비는 너무 더디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한미일 정보 상황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제 한미일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미흡했다. 저는 네. 이번 오발령 이게 사태가 그런 이제 준비 없는 성급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제 이 정치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패널 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 사람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군사 얘기, 네. 뭐또 전문가로 북한 모셨습니다.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네. 북한이 이렇게 정찰 위성을 쏘고 하는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오히려 촉진하는 요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해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한미일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티사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요청하면 미국 국방부는 일본에 다시 요청하고 일본에서는 그것을 미국 국방부로 주면 네. 미국 국방부에서는 우리 다시 한국에 한국에 주고 주고. 이게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단 추진체가 떨어지고 페어링이 분리되고 다시 2단 추진체 분리되는데 5분이 채 안 걸려요. 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정말 그 핵탄두를 싣고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오고 가고 해가지고 언제 가능하겠어요? 폭탄 다 터지죠. 그래서 한미일에 대한 이 정보가 직접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작년도에 대통령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고요. 네. 아마 7월 달에 다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회담. 예, 워싱턴으로 다시 이제 초청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좀 속도를 낼 것이다. 아직은 좀 모자라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 이제 선생님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네. 조금 지나면 한미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6시 29분에 쏘아 올리고 1단, 2단 추진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은 말씀처럼 뭐 2분, 네. 3분.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북한이 쏘아 올린 이 발사체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여부를 우리가 언제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저는 5분 내로 다 알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5분이 한참 지났잖아요. 지났죠. 그러면. 그런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겁니다. 과연 일단 추진체가 폭발을 했는지, 네. 그리고 페어링은 뭐 폭발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면 페어링은 제대로 분리되고 2단 추진체로 제대로 분리됐는지, 아마 한미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자산, 우주 자산부터 시작해서 저기 RC-135라는 정찰기까지 다 네. 동원을 해서 아마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이 되면 네. 어느 정도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거 종합도 되지 않고 정보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네. 첩보 형태대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보의 취합 과정과 생산 과정이 네. 조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뭐 실패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위성을 쏘아 올린 거라면 실패겠지만 위성이 처음부터 아니고 탄도 미사일을 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뭔지는 우리가 네. 좀 더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ICBM을 쏜다라고 하면 ICBM을 사실상 계속해서 동해 쪽으로만 쏘았잖아요. 네네. 동해 쪽만 쏘아서 그걸 이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정상 각도는 한 번도 안 쏘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 동해 쪽에서 정상 각도로 쏘면 하와이 쪽으로 가버린단 그쵸. 말이죠. 그럼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화성 17행이든 화성 18행이든 또는 뭐 그 밑에 있는 화성 15행이든 여기에 대한 정상 각도는 한 번도 발사를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정상 각도를 발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하면은 동해 쪽보다는 오히려 남태평양 쪽으로 이걸 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시험의 가능성 네. 그런 건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일단 추진체가 분리돼야 되는 곳에서 이게 폭발해버리면 네. 이걸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실패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저도 네.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도 지금 이 군 쪽에서도 재원이 뭔지 뭐 각도가 어느 정도의 고각으로 발사를 한 건지 등등을 지금 아마 지금 열심히 좀 분석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지금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쪽에 많이 좀 무게가 실리는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요 여부도 아마 곧 오늘 중으로 좀 분석 결과가 간략하게나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